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짧게 이야기할 거고요. 일단은 지금 새마을금고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뱅크런, 그리고 이미 사실상 뱅크런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제 뱅크런의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죠. 이미 뱅크런이 일어났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앞으로 왜 인출을 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새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기존에 있는 구독자님들도 충분히 뭐 이 영상을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좀 짧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일단 뭐 새마을금고 이제 넉 달 방치를 해서 뱅크런 위기 키웠다 이 기사가 이제 7월 7일 오늘 나왔습니다. 자, 3월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었는데도 이제 방관을 했다. 그리고 사실상 연체율이 증가하는데도 그것을 이제 은행에서 이제 좀 숨겼죠. 근데 새마을금고는 특징이 있는데 각각 그 지점마다 이제 각각의 그런 법인이 운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저축은행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는 저축은행이 지점이 여러 개라도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데 새마을금고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지점마다 그 관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부실의 위험이 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치만, 그치만, 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뱅크런은 심리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부 지점에서 지금 예금 인출 고객이 몰렸잖아요. 이것을 정부에서 만약에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저축은행, 에서도 이런 뱅크런이 일어나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이 진짜 금융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연일 이제 속보처럼 얘기하면서 떠드는 겁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게 심각했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금융위원장이 얘기합니다.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그때 SVB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옐런 재무장관이 했던 그 발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코 없을 것이다. 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지금의 어떤 세계의 정세는 불안하다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로. 아, 뭔가가 어쨌든 불안하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큰 문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지 않아요. 연일. 이게 정말로 문제가 터졌을 때 꽤나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정부에서의 입장은 이제 뱅크런 사태 추가적인 큰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산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1금융권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이게 무너지든 무너지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소신을 가지고 1금융권으로 이동을 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
제가 이제 위에 띄워 드릴 텐데 어제 영상 보시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 왜 앞으로 문제점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추가적인 뱅크런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어제 올린 영상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뱅크런에 대해서 왜 뱅크런이 한국에서 일어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만약에 너무 궁금하다. 나는 진짜 뱅크런 이거 뭐 다 문제 없는데 뭐 조가 있다고 하고 하는데 무슨 문제냐? 지금 너 뭐 개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 그 영상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바뀌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향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이번 이 새마을금고 사태를 일어난 것을 보고 약간 거의 확신에 가까운 제가 조금 판단이 서게 됐는데요. 안타깝지만 한국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확실하게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금리를 인상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동결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 사태가 벌어졌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뭐 현재까지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금리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은행 문제를 더 터지지 않게 일단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인가. 사실상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니면 물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막아야 될 것인가. 사실 이제 포커가 아니라 이제 체스로 따지면 거의 체크메이트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아마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일단은 이거 올리면 지금 상태에서 안 그래도 지금 뱅크런 이런 날 수 있는 이런 불안감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했다가 추가적인 문제가 터지고 PF 문제가 터지는 순간 정말 진짜 끔찍한 뱅크런 사태가 벌어져서 한국의 금융위기에 올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상을 당분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지금의 한국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떠한 위기가 벌어지기 직전에요. 위기가 벌어지니까 모든 게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고, 또 제가 대공황에 대한 영상들도 많이 있는데 제 채널에서 이런 영상들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전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망할 일 없고 이 세상이 또 주식은 영원히 오를 거다. 그러니까 갖고만 있으면 된다. 이런 낙관론은 지나친 낙관론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뭐 대공황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을 했다. 요 부분은 제가 조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확실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이 좀 반전의 흐름을 보이면서 물가가 갑자기 잡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암울한 소식을 제가 전달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다른 저축은행에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면서 또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제가 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